2022년 1월 10일 월요일 아침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 자, 오늘 비트코인 리플 다시 오르나? 채굴 2위국인 카자흐스탄 사태가 안정세되고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퀄리티 향상에 큰 도움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특히 리플 투자자분들은 멤버십 터치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보 회원 전용입니다만 여러분께서 더 심층 깊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좋은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굴 2위국 카자흐스탄이 안정세가 되나요? 비트코인과 리플이 다시 오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제2위 비트코인 채굴국인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 알마티는 차츰 안정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보기관인 KGB의 소장이 이번 시위 사태와 연관해 체포되는 등 5,000명이 넘는 시위자가 붙잡혔고 30년간 장기 집권했던 독재자 누르스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까지만 읽어보니까 카자흐스탄 사태에도 우리 비트코인을 포함한 또는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타격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만 서서히 안정세가 되면서 가격도 살짝 멈춘 느낌이 있죠. 인테르팍스 통신은 대규모 시위 사태 중심지인 최대 도시 알마티 상황이 이날 오후 들어서 안정돼 가고 있다면서 오전에 들렸던 총소리도 멎었다고 전했습니다. 시내공화국 광장 주변에 여전히 장갑차가 배치돼 있고 경찰 차량이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도로에 일반 차량도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는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보도문을 통해서 카자흐스탄 상황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면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있고 열차 운행이 완전히 재개됐으며 현지 결제 시스템도 안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시위 사태의 중심지인 최대 도시 알마티의 예르잔 바부크마로프 부시장도 현지 시간 9일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무장 세력의 저항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알마티의 인터넷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는 여전히 차단돼 있고 국제 전화도 거의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이날까지 소요 사태 가담자 5,135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가보안위원회 KGB 공보실은 이날 앞서 지난 6일 국가반역 혐의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서 카림 막시모프 KGB 위원장과 다른 인사들이 체포돼서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 KGB는 옛 소련 KGB를 이은 최고 정보기관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기사의 내용은 카자흐스탄이 제2위, 세계 제2위의 채굴국인데 지난주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큰 타격을 다시 한번 입으면서 두 번 얻어맞은 느낌이 있지만 다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태가 무마됐다고 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느낌이네요. 막시모프 전 위원장의 구체적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2007년에서 2012년과 2014년에서 2016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아래서 두 차례 총리 역임을 했고요. 2012년에서 2014년에는 대통령 행정실장을 지냈으며 2016년부터 KGB 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이번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태의 와중엔 지난 6일 내각 총사퇴에 이어서 해임됐습니다. 막시모프 위원장과 함께했던 KGB 제1부위원장 사마트 아비시도 7일 알마티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아비시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정보기관 지도부 인사 전격 체포에 대해서 현지에선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번 시위 사태를 기획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고문을 지낸 예르무하메트 예르티스바예프는 전날 국영 하바르24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알마티 소요 사태 기획자들이 토카예프 대통령을 촉출을 기도했으며 여기에 보안기관 지도부를 포함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개입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3명의 딸과 함께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 매체 오르다는 7일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먼저 카자흐스탄을 떠났고 곧이어 딸들이 그의 뒤를 따라 출국했다면서 가족들 가운데 그의 동생인 볼라트만이 카자흐스탄에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이 다 해외로 도망갔고요. 자, 하나 더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대변인은 그러나 이날 그가 수도 누르술탄에 머물고 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외국 정상들과도 몇 차례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그의 해외 도피설을 반박했다고 하네요. 또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위 비트코인 채굴 허브인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5월 중국 당국의 채굴 금지 조치에 중국 내 채굴업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새로운 비트코인 채굴 허브로 부상했지만 이번 유혈 사태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조기 통화 긴축을 시사한 5일 오후부터 급락세로 돌아선 비트코인 가격은 카자흐스탄 유혈 사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8% 넘게 급락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43,000달러를 밑돌았습니다. 까지가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암호화폐는 역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요. 2번 얻어맞았던 것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FOMC 회의로 공개, 양적 긴축 이것 때문에 한 방 맞았고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또 세계 제2위 채굴국인 카자흐스탄의 소요 사태로 인해서 한 번 더 얻어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 잘 정리가 됐잖아요. 지난해 5월 저는 어제 본 방송에서도 어제 본 방송 12시 방송 안 들으신 분들은 꼭 챙겨 들으시고요. 시간 되실 때 5월 중국 당국의 채굴 금지 조치, 이때가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8천만 원에서 리플이요, 비트코인이요,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로 급격히 내려갔을 때가 있을 겁니다. 다시 8천만 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죠. 이걸 통해서 진짜 리플 또는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른다. 오히려 누르는 하방 압력의 모멘텀이 오히려 더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눌려있는 상태입니다만 역시 안 좋은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다. 반대로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다. 이 사이클을 잘 파악하면서 현명하고 정말 스마트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1년 뭐 연말 크리스마스 랠리를 기대하는 기사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실제는 그 반대가 됐다. 그렇다면 2022년은 밝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그 기사가 무색할 정도로 2022년 첫 주는 상당히 악재 2개가 터지면서 그냥 상당히 얻어맞고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주차 때는 또 어떻게 될지 정말 좀 만회하거나 아니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안정감을 줄지 어쩔지는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지켜보면서 또 뉴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호재들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퀄리티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아침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36,100명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보다 깊이 있는 또 저와의 직접 소통 또는 이 부자들의 대화에 끼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터치하셔서 글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형식상 가입인데 그 가입에 대한 가치는, 저희 코인키스 채널에 대한 가치는 여러분이 직접 매겨주시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특히 소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 이 영상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시청하시면 아마 2022년 투자의 큰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2시에 보다 화끈한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